자, 그러면 코인 이슈야. 일본 주식이 왜 지금 상승을 하고 일본 증시가 왜 커져가고 있는 거냐. 자, 이거는 어떤 방송 보셔도 안 나와. 또 생생 한번 내야지 또. 자, 저번 주에 그 스포 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얘기. 일본 증시가 왜 오르고 있는지. 일본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님인가? 1000달러가 넘어갔을 때 엔화 다시 빠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빠지고 있네요. 소름 돋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일본이 망한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일본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야. 일단은. 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본 국가채무 1경 2천조 원, 국민 1인당 1억 원꼴, 20년 만에 2배로 늘어. 자, 지금 일본 채무가 거의 베네수엘라랑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죠. 1, 2등을 다투고 있고, 제일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일본 증시가 이번 연도 연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본 증시 성적표가. 지금 코스피 어떤가요? 바닥이죠. 진짜 삼성전자 사신 분들 가슴 아플 겁니다. 코스피고 아마 이번에 러시아 미국 증시 제외하고, 미국, 일본 제외하고 아마 브라질 증시 괜찮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증시 그냥 다 개박살 났어. 안 좋아. 안 좋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어떤지 모르겠네. 증시가 다 개박살 났어요. 안 좋습니다. 강달러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 환율 박살 나고 있죠. 자, 근데 일본 증시는 좋아. 6월 접전 대비 지금 12% 이상 급등을 했네. 자세히 좀 딥하게 보니까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어요. 엔저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다. 좋다. 왜? 수입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다른 국가들보다 수출 경쟁력이 있죠. 제품도 좋고. 엔저기 때문에 수출 국가는 좋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엔저 효과가 이렇게 톡톡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본 국민들은 국민성이 어때요? 지금 일본의 20대 친구들, 우리 20, 30대 친구들은 요새는 10대도 이렇게 명품들을 좋아하고 잘 알더라고요. 코인 이슈가 초등학교 때는 시장에서 티를 사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번갈아 입었습니다. 티를 3장 사면은 월요일날 입고 화요일날 다른 색깔 입어. 또 똑같은 색깔 입으면 이제 놀리니까 친구들이. 화요일날 다른 거 입고 수요일날 또 월요일날 입었던 거 입어. 만약에 빨래가 되면. 거기서 좀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게 좀 머리가 커져가지고 좀 일주일마다 멋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었는데, 더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딴 길로 새지 마시고. 여튼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메이커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도 패딩 하나에 100만원짜리 그렇다 하니까, 이게 조카가 있는데 조카한테 용돈을 진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만원짜리 한 장 주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5만원짜리 안 주면 눈치가 보여. 만원짜리 주면 이제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아마. 제가 몇 달 됐나요? 몇 주 됐나? 초등학생들 용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에? 50만원인가 그랬었죠. 초등학생 용돈이 한 달에 20만원이었나? 50만원이었나? 참고로 코인 이슈가 대학생 때인가? 하여튼 용돈이 20만원인가 40만원이었습니다. 40만원이라고. 이거 엄청 빠른 거지. 정하늘님 초등학생 때는 하루 100원이라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100원? 하루 100원. 100원도 컸지. 진짜 그랬지. 중딩도 구찌 지갑 사달라고 한대요. 구찌는 아마 중학생들도 구찌 잘 안 찰 겁니다. 구찌보다 더 높은 메이커 찾을 거예요. 진짜 그럴 정도로.
패딩 하나에 막 150만원. 그리고 그 놀스페이스라고 막 그것도 등급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등급 끼면은 막 그 무시하고, 뭐 에르메스까지는 설마 안 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정신 가득하고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젊은 애들이 어떤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냐면 유니클로를 좋아하는데, 유니클로에서도 뭐 리사이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재활용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좋아하고. 그리고 2030 애들이 지금 뭘 하냐면 일본에서 술을 안 마신다 그래요.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뭐 이자카야 해가지고 뭐 닷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참치에다가 막 그 맥주 한잔하고 막 아사히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케, 술 뒤집어지게 막 그 먹는, 코 빨개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성인 절반 이상이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요. 젊은 층들의 금주율이 높다 그럽니다. 이거를 뭐 소버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소버가 이제 술 취하지 않은, 그게 이제 소버고, 호기심이 강한, 이게 이제 큐리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버 큐리어스라고,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멋있다, 취하지 않는 것이 멋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20, 30대에 지금 이렇게 뭐랄까 붐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의 무알콜 맥주가 인기라고 해요. 무알콜 맥주 이런 것들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까? 20, 30대가 알코올도 안 먹고 건전하게 살면 정부에서 좋아야지. 정부에서 좋아할까? 야, 우리 일본 국가 20, 30대 애들은 이렇게 건전하고 밝고 술도 안 먹고 술 주정뱅이도 아니고, 정부에서 싫어하겠죠. 담배를 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면서 담배 깍에다가 뭐 폐암 막 사진 걸어놓고 하더라도 다 피죠. 술 다 먹습니다. 세금 뒤집어지게 걷어들이죠. 세수 창출을 해야 돼. 지금 일본 부채가 정부에서 미쳐.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20, 30대들이 술을 먹고 놀고 담배도 피고 이것저것 다 해줘야 세수 창출, 세금 창출이 더 되는데, 세금 창출이 안 되네. 그럴 때는 지금 기업들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뭐 이벤트라든가 프로모션 이런 걸 통해서 알코올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 돼요? 소비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준다고 해요, 같이.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1년도 일본의 주류 제품들 세수율이 3%였지만 2020년도에 2%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떨어져요. 왜? 술을 안 사 먹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못 걷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장려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못 걷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2030이 술을 안 마셔. 그래, 안 마신다고 쳐. 그러면 디테일하게 얘네들이 술을 안 먹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버 큐리어스, 취하지 않는 것이 멋이다,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나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아껴야 잘 산다, 소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절약해야지. 우리 옷도 유니클로 입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은 막 이런 거 또 초딩이라고 해가지고 명품 입어야 되는데, 우리 아껴가지고 유니클로 입어야 돼. 리사이클해서 입어야 돼. 술도 먹으면 안 돼. 이런 심리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저축해야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저축률이 뒤집어져. 저축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저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 얘네들이 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 일본 국가채무 1경 2천조 원, 국민 1인당 1억 원꼴, 20년 만에 2배로 늘어. 일본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55조. 일본의 부채 규모가 1경 23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정도냐면은 일본 국민 한 명당 국가 부채가 9825만 원. 1억이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일본 국민 한 명당 1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 빚을 다 갚으려면. 근데 이거를 각종 매스컴이라던가 뭐 니온게이자 뭐 마이니치 신문 이런 데서 다 때려. 현지 언론 보도로 때려.
우리 부채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에서 10일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해요? 우리가 6월 말 2022년도 6월 말 기준 역대 최대 규모 1255조 국민 1인당 1억의 빚이 있다. 국민 한 사람당 1500만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거다. 지난 3월 말보다 13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14조 가까이. 일본 채무가 국내 총생산 2배 수준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해. 일본 국민들의 매스컴을 보고 언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나라가 망한대. 채무가 늘었대. 13조 원이 늘었대. 재무성이든 각종 현지 언론 보도든 다 때려. 왜? 부채가 많대. 힘들대. 1인당 국민 1인당 1억 원의 빚이 있대. 소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못하지. 지갑을 닫겠죠. 국민들, 일본인 국민들이 생각했던 우리 일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닫는다. 지갑을 닫는다. 소비를 안 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국민들이 국민성이 좋고 뭐 국민이 일본 사람들이 뛰어나서 뭐 저축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됐을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언급을 해. 왜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언급을 통해서 금리를 안 올려도 물가를 낮출 수가 있어. 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시장 투자자들한테 높게 잡게 해줘. 그렇게 되면 시장 투자자들이, 미국 국민들이 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네. 지갑을 닫아야겠다. 소비를 줄여야겠다.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긴축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물가를 조금씩 말로 잡는 겁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일본은 반대로 잡고 있죠. 일본 국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높구나. 소비 당연히 안 하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일본 수출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본 CPI 나와도 물가 상승률이 2%대야. 미국이 막 8.5%, 9.1%, 한국 막 6%, 7% 막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들을 알고 계시면 일본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생각하실 건데, 자, 그러면 코인이슈야, 일본 주식이 왜 지금 상승을 하고 일본 증시가 왜 커져가고 있는 거냐. 자, 이거는 어떤 방송 보셔도 안 나와. 되게 생생하면 내야지 또. 자, 엔캐리 트레이드 부활. 미 인플레이션 공포에 엔화 다시 추락. 엔화 가치가 최저 엔저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바닥을 쳐. 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유출이 돼. 환율이 올라가면서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뭐 0.25를 할지 0.5를 할지 뭐 인상 얘기 나오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기준금리 동결한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뭐 예전 그 데이터를 보면은 기준금리 그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역전이 돼도 해외 자산 그 자금들이 유출이 안 됐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 당시랑은 다르죠. 왜?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션율이 미친 듯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달러 시장의 자금이 안 그래도 지금 조금만 하더라도 격차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더라도 달러라든가 달러 채권 시장으로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전에 안 그랬으니까 지금은 안 그런다? 그런 분석은 굉장히 위험한 분석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부활, 미국 인플레이션 공포에 엔화 다시 추락.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수입을 하는 그 에너지나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인데 똑같아. 자, 우리 김민수님이 일본 부동산에도 외화가 몰린다던데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왜 몰리는지.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요
활성화 분위기가 요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싹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엔화가 금리가 낮죠. 엔화가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 최저 엔저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일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대출 금리가 낮겠죠. 금리가 낮으니까. 자, 그러면 일본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갖고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해.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 미국 채권을 사, 국채를. 아니면 반대로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사던가 아니면 일본에 있는 주식을 사. 요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본 은행에 가서 돈을 끌어당겨서 일본 주식을 사든 일본 부동산을 사든 미국 주식을 사든 미국 채권을 사든 미국 부동산을 사든 이율이 좋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일본 은행에 대출을 해서 그 돈을 갖고 미국 은행에다 넣어. 당연히 미국 은행 금리가 더 높으니까 이자율이 더 높겠죠. 요게 뭐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아까 우리 누구였죠? 우리 김민수님이 일본 부동산에도 외화가 몰린다던데요. 그게 다 뭐예요? 달러 갖고 엔화 바꿔가지고 엔화로 일본 부동산 사는 거야. 왜? 엔저 싸니까. 지금이 싸니까.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설명해주는 데는 없어. 또 생생한 내장. 자, 근데 반대로 엔화가 가격이 높아져. 엔화가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요게 거꾸로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안전장치가 있어. 안전장치가 뭐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진행가 그래.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멈출 생각이 없다.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없어. 미국이랑 따라갈 필요 없어. 우리는 엔저 정책으로 계속해서 갈 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은행 BOJ 총재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당연히 안심하고, 야, 일본은 엔저로 가겠구나. 엔화 사러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리가 낮은 엔화를 사서 어떻게 돼요? 그 엔화를 갖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장에 가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을 산다. 반대로 엔화를 사서 일본 가격이 떨어진 일본 부동산이나 수출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좋은 수출 중심의 기업들을 주식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해외 투자 자금들이 일본 주식으로 몰리면서 일본 부동산 몰리면서 어떻게 돼요? 일본 주식들을 싹 끌어올려 주겠죠. 그리고 기존에 일본 국민들 돈을 안 써. 지금 술도 안 먹고 또 소비도 안 해. 현금 지어두고 있어. 일본 국민들이 신용카드 안 쓰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런 것들 다 못 믿어. 어차피 은행에 넣어봤자 제로금리야. 어차피 이자도 안 주는 건 뭐해? 현금 다발로 갖고 있습니다. 금고 하나씩 두고. 일본 가면 아마 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현금 갖고 뭐해요? 일부 또 개인들 일본 주식 사는 겁니다. 일본 주식 사는. 그러니까 일본 주식 올라갈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것들 다 알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일본 은행에서 이제 일본 엔화 사는 구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아니다, 엔화 더 빠질 거다, 기다리세요 말씀드렸었죠. 일본 일반 개인 국민들이 엔화에 투자하고 싶어. 근데 너무 어려워. 엔화를 그냥 사도 될까? 수수료도 있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힘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다양한 ETF 상품이라던가 주식, 상품들,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일본 주식들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로존의 일부 국가들 제외하고 일부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 중에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금들이 얘네는 어차피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경제 정책이 BOJ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들어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엔캐리 트레이드 요거 중요하다. 요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코인이슈야
엔화가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그러면 언제 올라갈 건데, 통화 가치는, 화폐 가치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아마도 내년쯤에는 꺾이지 않을까. 왜? 금리 인하를 뭐 내년 6월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 어느 시점 중에 달러가 꺾일 때쯤 일본이 같이 엔화가 절상을 할 거다. 그러면 금리 인상, 미국의 달러가 꺾이는 시점과 맞물려서 엔화가 같이 올라갈 거다. 그 시점이 뭐다? 우리 자산 시장에 또 활기를 줄 수 있는. 자, 그러면 지금 일본에 또 자금을 빌리는 이제 금리가 저렴하니까 자금을 빌리는 국가들이 있네. 누가 있을까? 일본의 자금들을 지금 뭐라 그럴까? 자금들이 필요한 국가들. 우리 정하늘님 역시 그 예습보는 보셔야 되고, 1대1로 국가들. 1대1로 국가들이 전세계 한 165개국 가까이 있죠. 얘네들이 중국한테 지금 빚을 지고 돈을 빌려야 돼. IMF 뭐 구제금융 하는데 막 까다로워. 너네 중국한테 돈 빌려서 그렇게 됐잖아. 쉽지 않아. 그러면 기업들이나 뭐 국가 뭐 차원에서나 기업들이나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려면 일본한테 대출을 끌어당겨야겠죠. 왜? 저금리니까. 일본한테 대출을 끌어당겨. 자, 그러면 내년에 금리 달러 꺾이면서 엔화 쭉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일본한테 돈 빌렸던 국가들 다 쓰러집니다.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내년쯤 지나서 요거 기사로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예언 한번 갈게요. 일본판 대출 1대1로 시작됐나 터지나, 일본판 뭐 거품 대출 붐 터지나, 요거 기사로 접하실 겁니다. 접하실 거예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엔캐리 뭐 트레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출 시장들이 이런 것들로 활성화돼서 일본에 좀 자금들이 많이 밀려 있다, 몰려든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본 주식이 왜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